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되오니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SEC와의 소송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먼저 해당 내용 공유드립니다. 지난 8월 3일 리플 측은 7명의 SEC 관계자들이 이전의 입장 요청과 관련하여 공개 발언한 영상을 인증하기 위해 비당사자 간 소환장을 보낼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SEC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또 SEC는 증거 제출 과정을 다시 열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즉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소송 진행 중에 이미 진행했었던 증거 제출 과정을 또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내번 판사는 리플 측이 요청한 SEC 관계자 7명의 공개 발언 영상을 인증하는 소환장 2개 송달 동의안을 승인하고 증거 제출 과정 재반복에 대한 SEC 주장은 무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SEC 소송 관련 내용 중 최고의 소식 중의 하나라는 평인데요. 앞으로 내번 판사는 차범권 남용이라는 시장의 의견과도 동일하게 SEC의 시간 끌기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단호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기축통화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평균적으로 기축통화 수명은 약 94년인데요. 미국의 달러가 1921년부터 기축통화 역할을 했으니 약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점에서 CBDC, 가상자산, 그리고 브릭스에 의한 새로운 기축통화 논의가 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리플 XRP가 앞으로 펼쳐질 화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더 긍정적인 회로가 작동합니다. 분명히 리플 XRP가 전 세계의 CBDC 브리징 역할을 통해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에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리플 스스로의 노력만 가지고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역사와 세계 정세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리플의 능력과 그리고 세계 정세, 이 모든 것이 맞춰져 가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CBDC 개발을 위한 파트너로 리플을 선정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럽은 미국을 뛰어넘어 가상자산과 CBDC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4월 영국의 스탠다드 빌 윈터스 CEO가 디지털 통화로 인한 잠재적 혼란과 은행 운영 방식을 미래에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빌 윈터스는 CBDC의 중심에 리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리플 XRP의 가치는 세계 다양한 나라가 CBDC로의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더 고속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러시아가 2024년에 모든 은행에 디지털 루블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 CBDC 테스트를 시작했는데요. 2024년 대통령 선거의 해에 공식적인 은행 롤아웃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최근 통화정책 업데이트에 따르면 당국은 2024년부터 모든 은행과 신용기관을 디지털 루블 플랫폼에 연결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러시아가 2024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고 현직 대통령 푸틴이 헌법상 재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해는 러시아에게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시기를 타겟으로 삼을 만큼 러시아는 현재 화폐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디지털 화폐 시행을 우선적으로 자국 내에서 충분히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스위프트 제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조용한 급습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러시아는 디지털 루블화를 시험하기 위해 12개의 은행들로 구성된 그룹을 형성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중앙은행은 연방재무부가 준비되는 대로 디지털 루블화에는 소비자 대 정부, 기업 대 정부, 정부 대 소비자, 정부 대 기업 지불도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분간은 CBDC가 러시아 자국 내에서 리플에 의한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으로 활용이 되겠지만 화폐 독립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경을 넘어선 거래가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 올 텐데요. 각각의 자국 내에서 CBDC가 정착이 되고 활성화되면 결국 국경을 넘어선 결제 시스템을 위한 뛰어난 기술력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비용 경제적인 브릿징 토큰이 필요할 텐데요. 리플 그리고 XRP가 온전히 플레이할 수 있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산고 코인 출시와 지역 중앙은행의 공통 디지털 화폐 발행 요구가 조국과 아프리카 대륙의 중요한 두 가지 이정표라고 주장했는데요. 엘살바도르에 이어 비트코인 법정 통화를 선언한 두 번째 국가가 됐다는 발표에 이어서 중앙아프리카 국가은행과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판은 결과적으로 해당 정부가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과정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상고코인의 출시를 진행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상고는 일반 암호화폐가 아니고 주권 국가가 디지털 통화를 보유하려는 첫 시도이고 미래라고 밝혔는데요. 자국의 통화가 안정적이지 않은 나라에서는 아마 더 빠르게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상하원 의원 5명이 또다시 대만을 찾았다는 기사가 오늘 오전 보도되었는데요.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만을 향해 고강도의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 사건만 보면 증시나 암호화폐에 지정학적 불안을 주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할 요인이 다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것을 배제하고 화폐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결국 이런 분위기는 신냉전 체제를 넘어서서 크게는 각국의 화폐 독립, 작게는 브릭스와 서방 국가들의 화폐 분권화로 이루어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월이 시작된 지 보름이 되었습니다. 8월 보름 동안 나온 CBDC 파일럿 테스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홍콩, 호주, 브라질, 타일랜드, UK. 5년 뒤 리플은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509원입니다. 어제 52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번 주 거시경제 지표에 따른 증시의 랠리와 함께 리플의 랠리 기대하며 더불어 늘 그러셨듯이 장기적인 리플의 가치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